전투주부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예전에 책 번역, 영어 강사를 했었고 전업 투자를 하기 직전까지의 직업은 소설가였습니다. 단편 소설 하나 써서 자그마한 문단을 통해서 일단 등단하고 혼자 이것저것 끼적거리다가 장편 소설을 완성했어요. 그걸 가지고 문학상에도 도전하고 스토리 마켓에 매칭도 도전했는데 실패했죠. 자비 출판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출판사는 시청에 신고만 하면 쉽게 차릴 수가 있더라고요. 미천도 없으니까 돈 많이 안 드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죠. 혼자 전자책 출판사 차려서 전자책 제작하는 방법도 배워가지고 내 소설을 전자책으로 내가 직접 출간하고 판매 수익도 내가 다 먹어야지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자책 시장 파이가 너무 작았어요. 책을 출간했더니 공공도서관 같은 데서만 구매를 해주고 그 외에는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일반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귀한 인연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소설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후에 그분의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받고 소설 판권을 넘겨서 종이책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 안 팔렸어요. 코로나 때 출간됐는데 거의 모든 산업이 어려워졌지만 출판 시장은 오히려 호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제 책은 안 팔렸죠. 그 귀인께서 책 디자인이며 편집이며 마케팅이며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정말 각별하게 공을 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저자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출판사 역시 몇 년 후에 누적된 적자로 영업을 종료했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장편 소설은 주목 한번 못 받고 절판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전부터도 주식 투자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큰 돈은 남편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형으로 굴리고 있었고 알주식은 소액 짤짜리에다가 무지성 투자를 했던 터라 수익이 거의 안 났어요. 당시에 저는 장편 소설을 하나 더 쓰던 중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만 쉬어야지 하고 쉬던 중에 어느 날 주식창을 보는데 그날따라 왠지 차트가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2023년부터 전업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차트 보다가 난데없이 결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경솔한 오판이었습니다. 쥐뿔만큼도 모르는 게 단타 치다가 계좌 다 녹아내리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막 베개로 입 틀어막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어쩌면 그때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는데 오기가 생겼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이며 영상이며 강연이며 닥치는 대로 공부했고 시간이 흐르자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24년도 비트코인은 우리 부부의 가슴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립된 투자 스타일은 스윙 투자, 모멘텀 투자, 약간의 퀀트 투자, 약간의 가치 투자, 짬뽕입니다. 분산 투자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9천을 넘었던 시장에서 자산이 분산돼 있는 저는 포모가 와서 죽겠더라고요. 아우, 한때 우리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국장의 비웃음 앞에 쭈구리가 돼버렸지 뭡니까. 희망에 절어있던 24년 그때 현금화해서 뭐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아쉽네요. 차 한 대 값이 날아갔으니까요. 쓰던 소설은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하드디스크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완성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설 창작의 고통을 주식 투자의 고통과 비교해 본다면 제 경우에는 단연코 소설 창작의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제 적성에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MBTI는 INTP, 인팁입니다. 냉소도 공감이다를 외치는 바로 그 유형 인팁입니다. 투자에 적합한 성향을 정리한 콘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인팁이 최상위권이더만요. 그러면 나는 투자가 적성에 맞느냐? 지금까지 제가 여러 직업을 거쳐왔지만 투자만큼 적성에 맞는 게 없다.
진작 할 걸 그랬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같은 하락장이 또 오면 저라고 멘탈이 무사할 리 만무하겠지만 코로나 반토막 때도 안 죽고 잘 살아남았는데 비트코인 반토막도 버티고 있고 코스피도 9천 찍은 후에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데 멘탈 안 부서지게 하이바 쓰고 맷집도 키워놨으니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주부와 투자자를 병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없어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육아 부담이 없으니 남들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매매를 자주 안 해도 괜찮은 지수 중심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죠. 전투주부라는 이름과 달리 제 하루는 뭐 그리 전투적이진 않습니다. 먼저 주부로서의 의무,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장보기 등등 살림은 기본적으로 제 몫이고요. 남편한테 설거지 절대 안 시킵니다. 살림은 제가 전담하기로 무언의 약속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해야지. 착한 남편이 제가 할 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쓰레기는 모아서 한 번에 버리다 보니까 부피가 커서 둘이 같이 처리하는 편이고요. 빨래 널고 개는 거, 요리할 때 밥상에 수저랑 그릇 세팅하는 거, 바닥 물걸레 청소할 때 1차로 청소기, 진공 청소기 돌리는 거, 이런 거는 남편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배려하는 성격에 제가 반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을 돕고 싶지만 남편 직장에 찾아가서 내가 서류 작성할게, 미팅 내가 대신 다녀올게, 그럴 순 없잖아요. 남편이 로봇 청소기 사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왠지 내 일자리를 로봇한테 뺏기는 느낌이거든. 안 그래도 거의 안 움직이고 숨만 쉬면서 사는데 청소라도 손으로 직접 해야지.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의무.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방송이 있거든요. 모닝 루틴이라고. 한경에서 만든 채널인데 이 모닝 루틴이 요즘 조금 유명해졌는데 저는 구독자 600명일 때부터 시청한 사람이에요. 그거 매일매일 듣고요. 그리고 그날 주식 시세 점검하고 종목 발굴하고 매매하고 재테크 영상 시청하고 책 읽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나 잠언, 격언구도 찾아보고요. 오전 9시 땡 하자마자 국장에 들어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짓은 잘 안 합니다. 느긋하게 한 10시쯤 일어나서 뉴스 보고 시황 보고 11시 반쯤에 아점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밥상 정리한 뒤에 장 끝날 때까지 매매를 하거나 공부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저녁에는 남편이랑 식사 후에 경제 브리핑 방송을 보고요. 8시 뉴스랑 월드 뉴스까지 시청합니다. 이후에는 드라마나 영화 혹은 유튜브에서 볼 만한 영상을 남편과 함께 시청합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랑 지옥에 떨어집니다가 재밌었고요. 저희 집 차가 말썽이라서 유튜브에서 자동차 영상을 많이 봅니다. 밤에는 미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침부터 밤까지 퇴근의 개념이 없지만 하루를 보내는 동안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많고 천성이 게으른 탓에 빡세진 않아요. 잠은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매분 매초 주식창을 보고 있진 않아요. 예전에 단타 도전했다가 매분 매초 집중해야 하는 게 피곤하고 멘탈도 털려가지고 때려치웠습니다. 전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 건강, 정신 건강 모두 중요하겠죠. 현재는 투자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 저작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진 돈을 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땀 흘려 돈 벌지 않는다. 그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돈이란 게 땀만으로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산소득은 불로소득이니 나쁘다. 노동소득만이 가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신용카드도 쓰지 말아야 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노동이 돈을 많이 벌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산업 기반이 약할 때는 제조업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죠. 그 시절에는 주택이고 인프라고 모두 부족하니까 그 모든 걸 만드는데 사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의 시대입니다. 자본이 있어야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사회가 내 노동력보다 내가 가진 돈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선진국화될수록 실물 경제에서 금융 경제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금융 경제로의 전환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제가 그 돈을 투자와 소비에 활용하는 구조로 돌아가거든요. 저희 부부는 거의 협업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안 환경을 만들고 그이가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제가 돈 관리를 전담하고 한 달에 한 번 월말 결산을 하고 가계 재정 브리핑을 합니다. 남편은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둘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현금을 채굴해 옵니다. 지금 열심히 굴리는 돈은 훗날 저희들의 은퇴 비용이 될 거고요. 은퇴 자금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는 안 합니다. 레버리지는 조금 쓰지만 선물 옵션은 안 합니다. 언젠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물 투자 안 하는 사람이랑 겸상 안 한다. 그게 무슨 전업 투자자냐. 선물 레버리지 풀로 땡겨가지고 깡통 차봐야 아, 투자는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다 하면서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정말 나빴는데 조롱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천천히 갈란다. 넌 너의 길을 가라. 잘하든 못하든 업으로 삼고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적당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충분히 코피 터지고 있는데 굳이 피비린내 나는 선물 시장에 몸을 내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 같은 성향의 인간은 선물 투자에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가 될 거예요. 성공하면 도파민 중독, 실패하면 인생의 큰 치명타. 적당한 금액으로 하면 되겠지만 사람 심리상 과연 거기서 멈출까? 저를 조롱했던 그 사람은 떼돈을 벌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저는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 전업 투자자라고 자칭하겠습니다. 꾼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정도의 작은 종잣돈으로 하는 거지만 그 작고 안전한 투자에 우리 부부의 미래가 걸려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